안녕하세요. 신디와 에리의 에리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로 받았던 난소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아내인 신디가 총 3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. 처음에 이제 난소암 선고를 받고 개복 수술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발을 해가지고 복강경 수술을 받았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재발을 해서 다시 개복 수술을 받으면서 하이팩 시술을 했습니다. 하이팩 시술은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수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나중에 알았는데 암 환자들이 수술하면, 난소암 환자들이 수술 들어가니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. 그 이유는 난소암이 사전 이렇게 어떤 증상이 없어서 보통 발견을 하게 되면 3기, 4기인 경우가 많다가 보니까 첫 번째 수술이라도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약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만에 끝났습니다. 저는 나름대로 길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비교적 짧은 수술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저희 같은 경우 1기 C에서 2A 정도, 그 정도 막 2A로 넘어가는 요 정도 단계였기 때문에 수술 전에 그 정도 걸렸었습니다. 하여튼 보니까 10시간씩 막 하고 이런 하는 분들도 많이 봤으니까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 미리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수술 중에 보호자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. 근데 보통 우리가 보호자를 부르면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보면 그 담당 집도의가 나와서 이게 뭐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닫기로 했습니다. 뭐 이런 거 말 전해주려고 중간에 나오는 이런 장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수술 도중에 보호자를 찾는 이런 그 소리가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고 막 걱정이 확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가 첫 번째 수술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두 번째 수술인 복강경 수술할 때 보호자를 찾는 소리가 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. 가보니까 막 뛰어가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수술한 부위, 떼낸 부위를 보여주려고 불렀던 거죠. 그래서 여기가 이게 암덩어리입니다. 뭐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당시 얼마나 놀랐으면 제가 뭐 보기는 봤는데 뭘 봤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. 저는 의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이거 뭐 암세포가 완전히 퍼져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. 뭐 이런 류의 그 이야기를 할까봐 싶어서 아주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. 세 번째 수술할 때도 담당의가 또 저를 불렀습니다. 그때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서 제가 부위를 찬찬히 봤습니다. 떼낸 부위를.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수술 중에 보호자를 콜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. 가서 대체적으로 뭐 그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부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수술 끝나고 나면 회복실에서 한 1시간 정도 수술실 밖에 이렇게 전광판이 있습니다. 대기 중, 수술 중, 회복 중 이렇게. 그래서 이제 회복실에 가서 1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요. 처음에 한 2, 3일은 집중치료실이나 중환자실에 있게 됩니다.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는데 수술 첫날에 이 배 위에다 모래주머니를 올려주는데 좀 무겁게 이제 벌어지지 말고 잘 안 몰라고 해주는데 요게 사실은 좀 힘듭니다. 그리고 이제 마취해서 깨다가 보니까 배도 좀 아프고 그래서 이제 이 진통제를 이렇게 이제 달아져 있는데요. 그게 이제 진통제가 떨어지지만 굉장히 아프다 할 때는 그 밑에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한번 꼭 눌러주면은 진통제가 그 순간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조금 좀 덜 아프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. 그 진통제는 보통 15분, 20분 이내에는 2번 누르지만 적어도 그 정도 간격은 벌린 상태에서 누르라는데 나중에 아프다 보면은 막 자주 누르게 됩니다. 그런데 저희가 세 번째 수술을 할 때 알았던 새로운 사실이 뭐가 있냐 그러면 진통제를 한 개를 더 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건 뭐냐 그러면 배의 이 꼬맨 부위에다가 진통제를 따로 선을 하나 연결해 가지고 그거는 따로 돼 있는 거죠. 그 진통제가 2개 있습니다. 전통적으로 수술 끝마치고 나온 진통제 하나 있고
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 어떤 주머니에 이렇게 싸져 있던데, 그 진통제는 수술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서 통증을 수술 후에 회복될 때 통증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, 저희 아내가 그거를 해보고 나서 어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뭐 그러더라고요. 첫 번째 할 때는 그건 몰랐었던 거고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난소암뿐만 아니라 암 수술을 받으시는, 일반 수술을 받으시는 분도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그 레지던트한테 혹시 그 일반적으로 달아주는 진통제 말고 그 꼬맨 부위에 이 진통제가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지 않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. 뭐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,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 통증이 좀 훨씬 덜합니다. 대개 그 의사들이 잘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. 왜냐면 그게 하는 게 또 귀찮나 봐요. 그렇지만 환자가 알고 있으면 해주겠지, 그죠? 그래서 그거 꼭 가능하다 그러면 그걸 받으면 수술을 회복할 때 통증이 좀 덜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면 걷습니다. 걸으라 그럽니다. 저는 처음에 아니 수술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일어나서 걸어요. 그럼 수술부위 터지지 않습니까? 그러면 괜찮다고 빨리 걸어야지 이제 방귀도 빨리 나오고 미용부터 해서 이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보통 수술 끝나고 한 3일째 되면 벌써 일어나가지고 아야아야 하면서 병원 복도를 걷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. 아마 입원하실 때 보면 병실 그 복도로 이 피주머니 달고 이렇게 링거 그 폴대 들면서 질질 끌면서 이렇게 가시는 환우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. 그거 다 수술 끝나고 회복 운동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 3일 되면은 빨리 일어나셔고 빨리 걷는 거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방귀가 빨리 나와야지 밥을 먹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 방귀가 안 나오면은요 아주 괴로워요. 배는 뭐 배대로 고프고 먹을 수는 없는 상태고 뭐 수액으로만 영양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 아내인 신디가 좀 그랬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운동이 뭐 과격한 운동 막 이런 거 아니고 걷는 운동입니다. 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호흡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이 폐활량을 늘려주는 이런 요만한 아마 틀도 줄 겁니다. 폐가 습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데요. 그것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회복하시는 길을 바라면서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술 끝나고 약 10일인가 11일인가 그때 퇴원한 것 같습니다. 그 정도 더 머물러 있다가 나온다. 물론 환자에 따라서 더 빨리 나올 수 있고 더 늦게 나옵니다. 저희 세 번째 수술했을 때는 8일 만에 퇴원한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그 정도 있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